70대가 넘어가면서 잠자리가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으신가요? 남편분들은 발기가 오래 유지되지 않아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정 조절이 어려워 당황스러운 순간을 겪으셨을 겁니다. 아내분들은 폐경 이후 질건조나 통증 때문에 관계 자체를 피하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호선, 대한민국에서 30년 이상 노년 성건강을 전문으로 상담해온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성생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7세 최영호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남편의 발기력 저하와 자신감 상실로 3년간 부부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남편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을 보며 자신도 늙었다는 우울감에 빠져 계셨죠. 그러나 제가 안내한 방법을 실천한 지 단 2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잠자리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허리와 무릎 관절 통증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래 누워있을 수 없어요?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세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관계 후에는 마치 몸살처럼 이틀을 꼬박 쉬어야 합니다. 이런 신체적 불편 때문에 성관계를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자세와 간단한 도구를 바꾸기만 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옆으로 나란히 누워 마주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에 체중이 거의 실리지 않아 척추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골반과 고관절 부담도 줄어듭니다. 허리 아래 낮은 쿠션을 받치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며 안정됩니다. 오래 누워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합니다. 77세 김태호 어르신도 매번 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성관계를 포기하셨습니다. 관계를 시작해도 5분도 버티지 못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셨죠. 제가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3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아내와 눈을 맞추며 여유롭게 대화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아내도 통증이 사라지고 호흡이 맞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아내가 위에 올라오는 체위입니다. 이 자세는 남편의 허리와 무릎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고 아내가 깊이와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두 사람 모두 편안합니다. 여성도 자신에게 맞는 각도와 리듬을 찾을 수 있어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집에 있는 간단한 도구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쿠션, 접은 이불, 작은 방석 등을 허벅지 밑이나 허리 받침으로 사용하면 통증이 크게 완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허리, 무릎, 고관절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주저없이 잠시 멈추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관계를 더 길고 즐겁게 이어가는 진짜 비결입니다. 무리하게 참다가 다음날 큰 불편을 겪는 것보다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허리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체위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도 젊을 때처럼 무리한 자세를 고집하며 통증을 참으시고 계신가요? 이제 네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성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의 혈관, 신경계, 호르몬 체계가 함께 작용하는 복잡한 활동입니다. 때문에 평소 복용하는 약물, 음주,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 발기가 잘 안 됩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나서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혈압약, 특히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 계열은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혈류를 감소시켜 발기와 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박동욱 어르신은 매일 저녁 혈압약을 복용하셨습니다. 밤에 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몸이 무겁고 힘이 빠진다고 하셨죠. 제가 주치의와 상의해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도록 권했고 3주 후 박 어르신은 밤 시간이 훨씬 가볍고 활력이 생겼으며 관계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물 문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해 약을 끊거나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술입니다. 분위기를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어지럼증이나 낙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기력도 저하시킵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술과 함께 섭취할 경우 혈압이 급강하하여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넘어서는 전신 운동입니다. 마라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혈관에 부담을 주므로 심장, 혈관, 호흡기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성관계 전에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칙입니다. 약물과 음주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약과 술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 많은 남성분들은 바로 등을 돌리고 잠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내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순간이 가장 서럽고 외롭다고 하십니다. 관계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잠들어 버려져만 혼자 남은 기분이에요. 마치 도구처럼 사용된 것 같아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내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게 되죠. 성관계는 단순히 몸의 만남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교류하는 깊은 활동입니다. 최영호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등을 돌리고 누우면 저도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아내가 먼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70대, 80대에도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직접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다른 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70세 이후 성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과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수천 건의 상담을 통해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진료실에서 남성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발기가 됐는데 요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관계를 시작하려 해도 금방 힘이 빠져 아내 앞에서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시도조차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도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관계할 때마다 너무 건조하고 따가워 처음에는 참아봤지만 점점 겁이 나서 남편이 다가와도 피하게 됩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런 변화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감소하며 발기 유지 시간이 짧아지고 사정 패턴도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사정이 너무 빨라 아쉬워하고 또 어떤 분은 정반대로 잘 안 되어 답답해 하십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질막이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질벽이 얇아지고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통증이나 출혈이 생기기 쉽고 심한 경우 질 입구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왜 나만 이런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하며 불안과 수치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 쌓이면 부부 관계를 피하게 되고 대화와 스킨십이 줄면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도 오래되면 시동을 오래 걸어야 하고 충분히 예열해야 합니다. 바로 출발하려 하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고장이 나기 쉽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적응해야 할 시점이 온 것뿐입니다. 실제로 74세 강민수 어르신은 처음 상담 때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같아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칙을 안내한 후 3주가 지나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변화를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내도 제 변화를 느끼고 먼저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과 배우자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준비가 시작됩니다. 준비가 시작되면 성관계는 훨씬 편안해지고 부부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몸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피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바로 시작해도 문제 없었는데 요즘은 아내가 많이 불편해하고 저도 발기가 금방 사라져 당황스럽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약간의 자극만으로도 몸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하고 호르몬 분비도 왕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60에서 70대가 되면 신체 기능이 천천히 반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부부가 여전히 예전 습관대로 준비 없이 급하게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성은 질건조와 통증을 느끼고 남성은 발기가 유지되지 않아 서로 실망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성관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열 10분이 관계 성공 여부의 80%를 결정합니다. 예열은 단순히 몸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긴장을 풀며 서로의 호흡과 박자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동만 켜고 곧바로 고속도로를 달리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충분히 예열하고 천천히 속도를 올려야 오래 달릴 수 있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없이 무리하면 몸과 마음 모두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열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같은 방향으로 편안하게 앉기 소파나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아 서로 어깨와 등을 약 5분간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손길로만 교감하며 긴장된 근육과 마음을 풀어줍니다. 눈을 마주보고 천천히 호흡 맞추기 2분 정도 충분합니다. 함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서로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심리적 거리가 좁혀집니다. 오늘 하루 중 고마웠던 점 나누기. 오늘 아침 차가 맛있었어. 웃는 모습이 참 좋더라. 짧은 말 한마디로도 친밀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성은 질건조와 긴장이 줄고 자연스러운 윤활액 분비가 증가하며 남성은 발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정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함께하고 있다는 유대감과 친밀감이 되살아납니다. 실제로 72세 윤상철 어르신은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건 너무 민망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시작하고 끝내는 게 편해요. 하지만 제가 한 번만 시도해보시라고 설득했고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제 손길을 기다리며 먼저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서로를 진짜 느끼며 즐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성관계는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성관계는 이미 식탁, 거실, 따뜻한 대화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충분한 예열이야말로 성관계의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10분의 예열이 1시간의 행복을 만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 후 단 10분이 다음 만남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손을 잡고 조용히 함께 누워있거나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며 숨을 고르세요. 오늘 고마웠던 점을 짧게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집 근처를 손잡고 잠시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밤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됩니다. 이 간단한 10분만으로도 아내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남편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이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만족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한층 깊어집니다. 실제로 68세 정미숙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가만히 있어주는데 그게 관계 자체보다 훨씬 행복하고 감동적이에요. 남편이 저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느낍니다. 또 다른 75세 부부는 관계 후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소중한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원칙입니다. 관계 후 10분간의 애프터케어가 부부의 친밀감을 지키고 다음 만남을 준비시킵니다. 혹시 여러분은 관계가 끝나자마자 바로 등을 돌리고 잠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단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부부 관계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5가지 필수 원칙을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부부 관계를 방해하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나쁜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직전 과식이나 음주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튀김을 배부르게 먹으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 성기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발기가 어렵고 금방 사라집니다. 술은 더 위험합니다. 순간적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듯하지만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발기를 약하게 하고 감각을 둔하게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술과 함께 마실 경우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강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세 한 환자는 술 한 잔과 약을 함께 복용한 후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온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발기부전 약 복용입니다.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심장,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73세 조성은 어르신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저렴한 약을 복용하다 심한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온라인 불법 약물은 성분과 용량이 불분명해 심장마비, 뇌졸중 등 치명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기능 개선제는 반드시 정식 병원에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를 완전히 생략하는 것입니다. 관계 전, 중, 후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여성은 감정적 연결과 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나누면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해. 고마워. 사랑해. 짧은 표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은 통증을 참고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허리, 무릎, 관절 통증에도 무리합니다. 하지만 이 고집은 다음날 수일간 심한 통증으로 이어져 다음 관계를 두렵게 만듭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고통을 보고 죄책감을 느끼며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잠시 멈추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관계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나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제한됩니다. 반대로 이 습관만 끊어도 성관계는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며 부부 사이의 거리는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습관 중 하나라도 계속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바꿔보십시오. 이제 성관계를 더 만족스럽고 즐겁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피해야 할 습관을 짚어보았다면 이제는 양쪽 모두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대화, 분위기, 체위, 그리고 관계 후 세심한 배려. 먼저 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전이라고 하면 스킨십이나 신체 접촉만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시작은 따뜻한 말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정말 맛있었어. 당신이 웃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오늘 당신 모습이 참 예뻤어. 이 짧은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열고 긴장을 풀어주며 친밀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관계 중에도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괜찮아. 이 자세 편해.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아. 이런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주고 남편에게는 자신감을 되찾게 합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다음은 분위기 조성입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서 무겁게 시작하면 누구에게나 어색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불을 살짝 줄이고 은은한 스탠드 조명을 켜보십시오. 조용한 클래식이나 잔잔한 재즈를 작게 틀고 라벤더나 제스민 같은 은은한 향을 더하면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실제로 거실 스탠드 불빛만 켜고 관계를 시작했더니 집이 마치 고급 호텔처럼 느껴지고 훨씬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작은 환경의 변화가 긴장을 풀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게 만듭니다. 체위 선택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 나란히 눕는 방법이나 아내가 위에 올라오는 자세는 남편의 허리와 무릎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아내가 깊이와 속도, 각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훨씬 편안합니다. 베개나 쿠션, 접은 이불 등을 활용하면 작은 통증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신호를 계속 확인하며 가장 편한 쪽으로 유연하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고정된 방식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관계 후 세심한 배려입니다. 관계가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지 말고 단 10분만이라도 포옹하거나 손을 잡고 조용히 누워 계십시오. 함께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거나 짧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만남을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남편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화로 마음을 먼저 열기, 분위기로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기, 체위로 신체적 편안함 찾기, 관계 후 작은 배려로 깊은 유대감 이어가기.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70대, 80대 이후 성관계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훨씬 성숙하고 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교보다는 배려, 속도보다는 깊이가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도 성관계를 침대에서만 시작하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다릅니다. 성관계는 아침 식사 때 건넨 미소에서 시작, 저녁 산책 시 잡은 손에서 이어지며 잠들기 전 나눈 따뜻한 말에서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핵심 원칙. 몸과 마음의 변화를 당당히 인정하기.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최소 10분 이상 충분히 예열하기. 재열이 성공의 80%를 좌우합니다.
허리와 관절에 부담 없는 체위를 선택하기. 통증을 참지 말고 편안함 우선. 약물과 음주 습관 철저히 관리 및 정기 건강검진 단전이 최우선입니다. 관계 후 최소 10분 애프터케어. 다음 만남을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습관. 과식이나 음주 후 관계 시도 금지.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발기부전 약 복용 금지. 대화 없이 기계적으로 진행 금지. 통증을 무리하게 참고 억지로 이어가기. 마지막으로 관계를 즐겁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방법. 따뜻한 대화로 마음 열기. 은은한 분위기로 긴장 풀기. 편안한 체위를 유연하게 선택. 관계 후 세심한 배려로 깊은 유대감 이어가기.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70대 이후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 만족을 넘어 영혼의 교감으로 승화됩니다. 30년간 수천 명 부부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 노년기의 성관계는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건강 유지, 자존감 강화, 부부 관계 강화에 중요한 힘이 됩니다. 성관계를 통해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우울증 치매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깊은 유대감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나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는 다른 부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에 부담 없는 친밀한 체위 7가지를 구체적으로 시연하며 각도와 쿠션 위치까지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만 실천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니 꼭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더 깊고 성숙해집니다. 사랑은 언제든 몇 살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의 손을 먼저 잡아보십시오.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와 행동이 두 분의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